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12월 1일입니다. 예, 12월 1일. 드디어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예, 2022년. 아주 그냥,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났죠? 예, 쇠 입었죠? 주식 폭락했죠? 코인 폭락했죠? 예, 금리 킹달러로 지금 또 회사채 채권값 금리 채권값 폭등하고 아주 그냥, 채권 금리가 그냥 폭등하고 채권값 아주 그냥 폭락하고 재밌습니다, 아주. 그래갖고다가 지금 다시 이제 또 환율이 다시 또 폭락하고 있는데, 아무튼 2022년 호랑이띠. 정말 재밌고 짜릿한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참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저도 이제 살았다. 20대는 20대, 30대, 또 40대, 이제 50, 올해 50에 느끼는 건데, 올해만큼 정말 다사다난한 일도 많은, 참 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았나 싶어요. 97년도도 제가 경험을 했고, 2001년, 97년도 외환위기, 2001년도 카드 대란, 닷컴 버블, 2002년 카드 대란, 정말, 월드컵에, 2002년 월드컵에, 2008년도 금융위기에, 참 탄핵, 촛불까지 해서 세월호 참 많이 겪었는데, 정말 올해만큼 쫄깃쫄깃하고 여러 가지 자산 시작도 그렇고 참 없습니다. 그런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참 그런 해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청년 멘토로서 청년들한테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현장감 있는 얘기를 좀 들려주려고 하잖아요. 현장감 있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식 위주로, 책에 나오는 얘기를 좀 이제 읽어준다 라든지, 그런 위주, 또는 과학, 지구, 우주,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로마, 몽고, 이런 얘기들 좋습니다. 그런 얘기 좋은데, 지금 이제 현장의 느낌을 좀 전달해 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내년 경기가 상당히 어떨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어떤 바로미터가 사실은 기업 임원 인사입니다. 기업 임원 인사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제 SK 인사가 오늘 났죠. SK 인사 오늘 났고, 지금 이제 LG 났죠. 그 다음에 이제 GS도 났어요. 나고 이제 거의 이제 5대 그룹도 이제 또 10대 그룹 이렇게 쭉쭉쭉 나고 있는데, 지금 인사의 어떤 그 핵심은 유임입니다. 유임. 기존에 있던 임원들 다 유임되고, 또 사장단들도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이전에 했던 사장들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사장이 이렇게 오늘 SK 인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맞바꿔 치는, 그대로 다 이제 부회장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고, 사장단들도 이제 기존에 있던 사장들을 이제 바꾸는 경우, SK CNC에서 SK 스퀘어 이런 걸로, 또는 SK 케미칼에서 SK 디스커버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또 SK 케미칼로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맞바꾸는 형태로 지금 인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원래 기업 임원 인사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개인적인 어떤 개별 이제 CEO들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어떤 책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생각하는 인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원래 인사라는 거는요, 문책성 인사보다는 앞으로 계획하겠다라는 것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5대 그룹들 인사를 쭉 이렇게 보니까, 대기업들 인사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는 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거의 뭐 국가정보원 정도의 어떤 수준의 뭐 경제 부분에서는 그들이 능가할 수도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나 현대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 경제에 대해서 일단 관망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유임됐고 대부분 다 이제 뭐 전폭 발탁 인사라든지 또는 뭐 외부에서 영입해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CEO 동향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유심히 이제 그런 걸 보겠지만 사실 안 보죠. 청년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CEO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변동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경제 동향에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경제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관망한다는 거는 CEO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임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고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인 투자도 별로 없고 또 약간 뭐랄까요, 예를 들면 경력으로 뭔가 이동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회사에 취업이 되게 계신다고 한다면은 어디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약간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뭔가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약간 좀 홀딩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눈높이를 조금 약간 낮춰서 가는 것이 맞다. 왜냐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다는 것도 좀 약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규 취업 같은 경우도 너무 눈높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유지한다거나 좀 낮추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정권 같은 경우도 약간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많이 뽑지 않을 거예요. 공무원들을 좀 줄이려고 하겠죠. 오히려 더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어떤 채용들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내년입니다. 공공기관,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을 되게 절감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임원도 임원이지만 뭐 공공기관 인사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뭔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가는 것이 상당히 커요. 특히나 이제 뭐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경우도, 연금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적자 폭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적자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뭐든지 고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연금 펀드가 뭐 작년에 상당히 많은 이익을 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몇 조의 이익을 냈다 이러면은 뭐 좀 채용도 좀 늘리고 외부 인사도 좀 데려오고 뭐 리서치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막 이럴 텐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한 7% 정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조를 난 거예요. 우리가 몇백 조 정도를 한 500조 정도인가요? 이 정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면은 한 50조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0조 정도가 이제 손해나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남의 자기 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이게 자기 회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주주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상당히 작은 지분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주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뭐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큰 실적이 기대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 쪽도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임원 인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가 상당히 이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물 경기 지수보다는 여러 가지 투자 시장 이런 것들은 좀 선행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뭔가 투자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더 빨리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를 좀 넘어가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실제 실물 경기는 상당히 좀 안 좋을 거예요. 예, 안 좋을 겁니다. 이 실물 경기라는 게 뭐냐면 결국 기업의 투자예요. 예, 또는 정부의 투자. 그러니까 누가 돈을 쓰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쓸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개인들도 지금 상당히 부채가 많고 또 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상태에서 또 내년도 어떤 실적 전망도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돈을 많이 안 쓰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돈이 많이 흐르지가 않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가 이제 상당히 위축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뭔가 좀 활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신장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실물 경제하고 금융통화 이런 부분들, 투자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물과 이제 뭐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솔직히 주식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선물인 거죠. 우리가 선물이라서 선물 옵션만 선물인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실물 경제는 암울하다. 그럼 내년도 실물 경제는 언제 반영됐다? 바로 올해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떨어지는 금융 지표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큰 폭으로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내년도 실물 경제를 반영한 현상이에요. 지금 이제 뭐 금리도 상당히 폭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실물 경제를 이제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금융 통화적인 어떤 현상들 그리고 투자 시장의 어떤 현상들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금융 시장이죠. 현상들이 바로 내년 실물 경제를 이미 다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 실물 경제 시장은 상당히 좀 리세션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기업에서 느끼는 것도 그래요. 상당히 뭔가 좀 어렵습니다. 뭔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라는 것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뭐랄까요 보수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어떤 뭐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는 좀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된다, 또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 역대 역사상 봤을 때 부동산은 그렇게 막 폭락하고 이러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폭락을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동산은 폭락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부분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부동산을 막 물렸다, 그래서 영끌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빚을 내가지고 내가 한 게 지금 물려서 어떡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왜? 이건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조금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2014년도 13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영끌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고금리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집 사가지고 후회하신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소위 얘기해서 본인들이 이제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내거나 더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울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막 물렸다, 고점에 샀는데 뭐 신문 보면 막 고급 주담대 이제 9%를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금리 금방 떨어집니다.
금리 금방 떨어져요. 예, 이게 계속 이게 고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에서 그걸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엄포예요, 엄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파월 의장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금방 회복이 된다. 이걸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험상의 어떤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폭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그렇게 갑자기 막 폭락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10%에서 조정받고 다시 또 유지되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집값 폭락할 것이다, 뭐 주식 폭락할 것이다, 뭐 폭락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절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 폭락은 없습니다. 예,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주식이 떨어졌다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이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론 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결국 자산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으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자산만 바라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자산은 오르는 겁니다. 예,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이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인플레이션이네 뭐네. 자산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예, 자산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마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내년도에 어떤 침체기를 이겨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